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일본의 아웃리치를 시작을 하는 이유, 오늘 지금 재시작을 하는 날인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준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루어낸 도대체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다 우선 오늘날의 일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메이지維新이 가장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가는 그런 변혁의 일이었고 일본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이지維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고시마는, 여기에는 옛날에 샤스마라고 저기 써있죠. 이 샤스마 이 하는 그 중에 가장 자부심이 넘치는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 했던 지역은 시모노세키에 있는 주슈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말쯤에 이제 갈 거예요. 주말쯤에 이제 갈 것인데, 근데 이 샤스만의 거대한 이 변화는 누가 일으켰냐면, 여기 있는 16명의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 중에 아주 어린 이 한 명은 유학을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도 농장을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가진 정체성을 채 깨닫기도 전에 이제 유학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버린 거죠. 그런데 나머지 15명은 오롯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농림부 장관 내지는 뭐 무슨 장관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합니다. 그러면 이 16명이 메이지維新그 이전에 16명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면, 메이지維新의 이 16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보면 시마지 나리야케라는 영주입니다. 이 영주는 굉장히 모험을 했는데, 당시는 에도 막부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비슷한되어진 에도 막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데, 그런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막부의 허락이 없이는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신이 있는 지역, 우리도 얘가 공시 지역인데 지켜야 될 지역, 그 뭐냐면 샤스마 현에 있는 부사는 허락을 받지 않고는 딴 데로 벗어나면 왜 안 돼요? 안 돼요. 통행 금지.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 다른 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을 16명을 보내버렸으니 이 사람이 간이 부은 사람이라고. 학생가들은 간이 부은 사람. 그래서 이들이 16명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16명을 보낸 사람이 시마지 나리야케. 이 사람의 결정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시마지 나리야케라는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일찍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여기서 많이 접하고 느끼는 이런 감이 있었어요. 감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로 겸손히 사람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다이묘의 말은 엄격한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으면 다 순종하고 갔죠.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마지 나리야케라는 이 영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도 보고 그랬을 텐데, 이 시마지 나리야케가 여기에서 이런 결심가들이 오는 것은 오히려 에도 막부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어요. 에도 막부에서 자기의 공신이라고 생각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공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다가 영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놈 이게 못된 놈이야. 그러면 야 너 저기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멀리 쪽으로 보내버렸는데, 멀리 쪽으로 보내버리면 그 막부의 이 영향력이 줄어들겠어요? 일어나겠어요? 멀리 갔으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키운 거예요. 힘을 키웠는데 이 힘을 키운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부에서 지방정부가 힘이 세지면 머리를 들이밀고 염소처럼 대분다는 것을 아는데, 지방정부가 힘이 커지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안 바래요. 그러니까 힘을 일부러 약화시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막대한 이 자금과 일꾼들을 데려다가
저기 폰슈섬에 있는 그 범람하는 지역 강물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그쪽에 가가지고 엄청난 토목동산 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에드와크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만큼 마크의 견제가 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병을 보는 것은 이 영주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영롱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마드 다리아카라는 이 사람은 많은 외국의 문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영국의 그 군대에 대한 그런 경험, 뭐 다 이렇게 중시번이나 이쪽 사스마번이나 한 번씩 싸웠거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이쪽 영주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일종의 신사유람된 같이 견학을 가서 배워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일의 기치의 내용은 이제 그 정학생 목사님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를 할 텐데,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철학적 사고의 결정이에요. 철학적 사고. 일본과 한국의 철학적 사고의 분단은 조선은 선미학 이렇게 부르는데 이 뿌리가 중국의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추천한 주자학인데 이 내용은 이와 기 이 내용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기에 치우쳤고 기에 치우쳤고 이 사람들은 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있는 이 내용은 보다 자세히 나중에 정학신 목사님 설명을 할 거예요. 정학신 목사님 이런 내용에 전공을 하실 분이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 또 나가사키에 가면 강성호 선교사님이 메이지신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거기 가서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가고시마에서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저기 박물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알았죠?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가? 라는 것은 저쪽에 무슨 박물관이고요? 여명 박물관. 여명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이 마지막 내전인 세이난 전쟁, 서남 전쟁인데 세이난 전쟁이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거 다시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파악을 하고 오세요. 파악을 하고 오면 당연히 제대로 모든 것들을 파악할 사람들의 상이 있어요. 알겠죠? 네. 파악을 잘 하고 오도록 하고, 이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영국의 함선을 탔는데 선장하고 부딪힌 내용은 첫 번째, 칼을 어떻게 한다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칼을 버려라.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장 이렇게 어린 소년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고는 빨리 변할 수 있었는데 그 변할 수 있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위로 올라오고 이제 지우같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포도농장 운영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안 됐지, 그지? 네. 그것은 국가관이 뭔지 민족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세요. 자, 그런 일들 하면서 이들이 맨 처음에 홍콩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홍콩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가로등이 이렇게 서져 있어. 근데 이제 가로등이 아니 주변에 무슨 뭐 누가 불을 떼주는 것도 아닌데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질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뭐였냐면 가스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가스가 그래서 근데 이들이 굉장히 큰 혼돈에 빠져요. 어떻게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이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덴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항인데 이 아덴항은 예멘의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예멘의 남쪽. 그 아덴항의 반대편에는 지부티라는 아프리카의 가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고 거기 주변에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를 쭉 내려보면 이제 케냐,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 아덴만에서 이게 뭘 보냐면 영국인 규부인들이 공들을 이렇게 던져요.
동전을 가지고 던지는데 거기 예멘에 있는 아이들이 동전을 주시려고 자멸질에 가서 들어가는 걸 영국 국민들이 보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다시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들 16명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많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게 뭐가 되겠구나, 놀이개가 되겠구나, 이걸 철저히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절치고 싶어요. 이해가죠? 이것은 유신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볼 내용입니다. 근데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결단과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일본을 바꿔줬다, 지도자 한 명에서 모든 것들을 바꿔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지도자가 조선에는 없었고 그 지도자가 일본에는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베이스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외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부산 지내 무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도 껴서 일본이라도 좀 눈여겨보고 스파이라도 좀 보내고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신 삼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삼영걸이 있어요. 삼영걸의 내용은 첫 번째는 누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두 번째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맨 앞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맨 처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포, 그러니까 이게 장총이죠. 이 장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저기는 오리를 쏘아봐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타락하고서 오리가 그 자리에 식사해버려요. 이 내용을 보고 오다 노부나가는 철포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개선을 시켜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그거를 판 네덜란드에 꼭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그 일정에 핵심공사에 찾아가서 넣어서 우리가 와서 놓고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쯤인가 다음 주 중간인가? 다음 주 중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 철포 부자료가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왔다. 그래서 임금한테 이 철포 부자료를 상으로 다 진상을 했어요. 진상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오기고에 불러둬라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가슴이 쓰립니까? 안 쓰립니까? 정말 시세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본이 미국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제 깨달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큰 힘을 움직이는 나라에는 이면에는 버려버릴 카드가 될 수 있는 한국이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문재인이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한 20년은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면 나라를 엉망진창을 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할아버지예요. 인품도 괜찮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 딱 맞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좌파들에게 이용물이 된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좌파들한테 이용을 당했어요. 그 아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앞에서 똑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노키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는지 알겠어요? 네? 꼭두각시를 하면 안 된다고. 진짜가 돼야지. 근데 그 피노키오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틀리지만 그냥 동화니까 여러분들이 읽히는 건데 나중에 진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비록 꼭두각시로 출발해서 진짜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바보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진작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나라를 살립니다. 알겠습니까? 실력이 있지 못하는 사람이 괜히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 슈퍼마켓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 땅에 충성스럽게 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멈춰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지금 그 586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곧 운동권의 대장들이 있어요. 송영길, 내가 있었을 때 학생회장이에요. 연대 학생회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 실력 하나도 없었어. 맨날 앉아가지고 유념성명하고 뭘 알아? 깡통이지. 진짜 우리는 다 알아. 이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없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천시장이 되고 뭐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이해가 갑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동화가 목사님께 굉장히 큰 동기 부여를 줬어. 야, 이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동화도 더 진보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보를 해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그 프리덤에 있는 아이들도 자주 와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산림총사라는 조그마한 책으로 이렇게 나오진 책이 있어요.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내가 보는데 비문학은 거의 가만히 다 보셨고, 언어도 거의 다 까먹고.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인호가 가장 이렇게 책을 많이, 근래 가장 읽은 책이 뭐예요? 글렌. 열심히 읽어, 어느 사람아. 목사님이 지목을 하고 얘기를 들어와, 이거 자식만 읽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부지런히들 잘 읽고.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이 설명하지 못한 부가적인 내용을 하신 목사님 나와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유학생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가사키 갈 때 지나가는 도서 지역, 가고시마 옆에 있는 섬을 시찰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마즈 나리야키라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영국 상인과 거래를 해서 상선 하나를 섭외를 해서 그냥 거기 타고 간 거야. 그러니까 밀항이고, 막부 입장에서는 범죄 행위지. 이를 목숨을 걸고 갔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얘들아, 이름이 2개 있어. 왜 2개 있을까? 맞아, 가명을 쓰고 간 거야. 가명. 이들이 다 이제 이름 있는 집안에 이름 있는 사중아번의 가신들이거든.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여기 있는 200경이라는 이로라는 사람이야. 사중아번의 1등 가문의 가신이야. 이 이로라는 이름만 대면 이제 집안 다 알고. 그러니까 집안을 버리고 거짓 이름을 쓰고 간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간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들키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 이름 말하고 막부가 죽으라면은 죽는 거예요. 나는 사츠마번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랑아 나카무라 아무개다. 그렇게 말하고 죽을 생각으로 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서 66일 걸쳐서 영국에 도착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을 한 사람이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스웨즈나 이런 나라들을 다 거쳐가지고 일본은 처음으로 간 사람들인데, 그 강에 엄청난 이제 어려움과 고통도 많았을 것이고, 가서 바로 런던대 유학을 해. 런던대 당시에 지금으로 하는데 옥스포드지. 거기에 유학을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전에 말한 이로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방적을 공부해서 방적 기계들을 일본에 처음으로 수입해와. 그래서 시마즈 나리야키라 그거를 기반으로 뭘 만들지? 그렇지. 너희들이 다 거기서 봤잖아. 메이지 이야기에서 시마즈 나리야키라가 일본에 처음 시작한 공장들이 있어요.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렇지. 집성갑. 일본 최초의 유리공장, 화학공장, 용광로, 그 다음에 방적공장, 이런 곳들이 이제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허락하면 갈 텐데, 그 공장 단지를 나리야키라가 이로라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등장을 해서 공경대학 초대 학장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문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가가지고 영국에 갔잖아. 영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줄이 생겼지.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러시아와 청나라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모든 내용을 국제적으로 해결해 가는 거야. 그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과 포츠머스 조약. 이 2가지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지. 결국은 거기서 도장이 찍히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을 일본 뒤에서 백업해준 나라가 어디라고? 영국. 그 줄이 언제 생긴 거야? 이때 생긴 거야. 이때 따라간 그 사람이 이제 초대 이제 외교부에서 역할을 하고, 외교부 장관도 나중에 돼서 이 영일 동맹의 큰 핵심을 이랬다. 저기 써있어. 저기 써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역사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가명 쓰고 밀항하고, 정말 이 어른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뭔가 해보겠자 하고 가는데, 그거 하나로 일본의 역사가 바뀌고, 또 어디 역사가 바뀐 거예요?
조선의 역사가.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했거든.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 너희들 비겼다. 너희들 비긴 거니까 그냥 알아서 배상금 물지 말고 서로 이제 주고받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 그렇게 될 뻔했는데 거기서 일본은 어떤 나라가 밀어준 거야? 영국이 밀어준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 식민지화가 공식화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러시아도 얻는 것이 없고 일본도 얻는 것이 없이 그 전쟁이 끝날 뻔했어. 왜냐면 일본은 아무 국제적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모두 연결이 돼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실력이에요. 나라의 실력.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영국까지 건너갔을까? 이제는 몰랐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한 걸음부터 시작한 거야. 가명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사고를 열고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바뀝니다. 믿습니까? 자,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이 중에 14명이 런던 근교에 15명이 남고 한 명이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 한 명이 이 아이가 스코틀랜드로 간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포도농약 시키기를 끝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은 나라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채 알기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신 목사님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강하게 들었는데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다녀보면서 10대는 익혀야 합니까? 아니면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죽으라고 책만 봐야 됩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시작. 네, 10대를 익혀가지고 시세를 읽어야 됩니다. 일사월 기타 200명처럼 시세를 알아야 돼요. 이 시세를 아는 일들을 위해서 영주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영주가 큰 결단을 한 이 내용 중에 학신 목사님 설명해 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내 정체성까지도 버려버리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낙하손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잡히면 나 사슴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사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분명히 알 텐데 내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데 영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끝까지 이로라는 이름 얘기 안 하고 난 나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다가 혹시 가다가 잡혀가지고 끌려오면 참정당해 죽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지도자들의 결단이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메이지 신의 이 거리를 오늘 이 16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기도에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준비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반응하는 정도 외에는 반응하실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깨닫고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기념사진을 하나 좀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모두 올라오세요. 이게 마지막 일본에서 있었던 세이난 전쟁이라는 우리말로 서남전쟁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이 서남전쟁의 마지막 흔적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신 삼걸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이고 다케모리와 오노부 도시는 제 친구야. 사이고는 대범하고 통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해결사 역할을 해서 실제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사이고 다케모리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오노부 도시는 제 친구라고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해번치연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법,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핵심 목사를 그런 일들을 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지나갈 수 있게 다른 사람들 뭔가 기본이라는 기틀이 외진 감이 있는 거지. 기본 기틀이 없는데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 안 돼요. 그 기틀을 사이로 낚아버리자. 그 사이로 낚아버리냐, 예를 들면 큰 유신의 어떤 기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언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분이
이해가 생겨요. 그리고 그 오복급 도시미치의 일을 하에 나갔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사진증이 나오면 들어가야 돼. 앞으로 빨리 가자, 얘들아. 앞에 보고 가서. 시상이라고 절을 하는데 굉장히 쟁점이 생겼는데 그 문제가 결국 조선 문제 때문에 논쟁거리가 생겼는데 그 사이고의 관점은 이 그 조선과 일본이 모두 다 합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서양의 열강들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이 사이고도 정한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사이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구한 이 사람에 대해 직접 들었더니 절대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한론의 문제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이 합해가지고 여기에 그 균형을 잘 이루어서 서양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때 막 변혁을 겪은 막 그때였으니까 힘이 없던 때는 일본도 큰 힘이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이고가 일본 조선 조정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 오부토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한 그때 무슨 일로 한 일주일 차이가 됐지? 아니 원래 신장과 혈압이 매우 안 좋았는데. 사이고가 네. 네. 고기 먹는 사람의 특징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빈 시간에 오부코가 밀어붙여갖고 해버렸어요. 천안하고 네. 이거를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놈들 그러고 사이고가 이제 화가 나갖고 낙향을 해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임대는 내일 끝났다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화가 좀 난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역사에 있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로 돌아왔어요. 여기로 돌아왔는데 이 무사들이 이제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이 없잖아. 완전 무시당했잖아. 옛날엔 지배급이었는데 옛날에는 누가 말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평민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사무라이들에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습관이 있어.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뭘 읽는다라고 그래? 공기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를. 여러분들이 그 일본 관찰 30년 그 내용을 보면 제루센 전투기 얘기 나온 거 기억나요? 네? 그 제루센 전투기가 가서 그 레이더 때문에 모두 다 발견돼가지고 다 죽고 오니까 이거 우리가 철판을 제루센 전투기에다 입히자. 또 내지는 뭐 레이더를 개발을 하자 이런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 중자맥이 이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너희들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되겠어? 큰 소리 한번 빡 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쫄딱 말한 거야. 이해가 되지? 이게 공기를 읽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사이고와 오부코 도시미치의 이 내용은 사실은 오부코 도시미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육보 나지 사무라이들이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이고 밑으로 전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이고를 다른 말로 라스트 사무라이가 뭔 말이야? 마지막 사무라이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엄청 존경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고시마 추후역에서 상점가를 한번 보려고 얘기를 했어. 그 상점가를 보면 사이고 동상만 맨날 만들어서 팔어. 오부코 도시미치도 정말 만만치 않게 유명한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일은 그 양반이 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고가 그만큼 유명한 그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기에 그 사이고 다카모리의 이제 특징과 오부코 도시미치 특징이 어떻게 틀린가라는 것은 아직도 그 학신 목사님이 내놓은 숙제는 지금도 있어요.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특징이 뭔지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 저 오면서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을 봤기 때문에 뭔지 아는 사람 딱 한 명만 상을 주겠습니다.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동상. 예. 후보는 정치관데 사이버는 무사예요. 아, 또, 뭐, 물론 그렇지. 그거야. 근데 동상에 나는 무사요 써있진 않잖아. 응. 옥수보는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리사이클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 그것도 조금의 그 차이네. 너, 500. 그 다음 또, 그럼 오늘 저녁까지 생각해. 저녁까지.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뭔가 한 단어를 딱 떠올리면 목사님들이 계속 그 단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야. 뭐야? 자, 그래,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 사이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발전을 했어. 이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반란이 됐어. 그래서 이 반란의 이 일이 정점이 어디에서 붙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오다 쭉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가등청정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던 여기 도시가 있었어. 그 번이 쿠마모토. 이제 쿠마모토 성주가 그 사람이었는데 쿠마모토에 가가지고 광군 오고 박터지게 받았다가 그냥 어떻게 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 들고 싸우겠냐고. 그래가지고 죽었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만 잡히니까 산길을 넘어가지고 막 등선 이런 엄청나게 험한 이런 산길을 건너가지고 고향에 와서 죽는다고 여기 와가지고 가서 죽었어. 여기 와서. 그런데 그 전쟁의 이 서남 전쟁의 그 내용의 흔적이 지금 여기 이렇게 총탄장으로 남아있는 거야. 처음에는 사무라이들이 용감성이 있으니까 뭐 좀 되고 그러는 것 같았지. 하지만 결국은 졌어. 이게 지금 이 전장이야. 맨 마지막에 여기 와가지고 숨어서 있는데 여기에 정부군 그러니까 그 당시로 내용을 보면 명치군이라고 봐야 되나? 반군이라고. 반군. 네. 반군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총 쏘고 얘기를 하고 저항을 하다가 이게 남겨진 흔적이야. 이게 사이고는 실제로 딴 데로 도피를 해가지고 사이고 닭가버리는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다가 거기서 죽었어. 뒷산에 있어. 여기 뒷산에 가면 있어. 그건 조금 있다가 될 텐데 지금 몇 시인가? 지금 12시 15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고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근데 여기 근처에 밥 먹는 데가 있는 여기 거야. 한 블럭 건너가면은 식당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런가? 안에도 있는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구나.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들 식사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한 끼에 한 사람 1,000엔으로 식사를 정했어. 원래로는 실제로는 800엔으로 정했어. 800엔으로. 그래가지고 15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상당히 럭셔리하게 식사를 했어.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식사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800엔에서 절대 1,000엔을 넘어가지 않도록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도 하고, 그리고 만일 김건식 집사님이 나는 배고파 도저히 못 살겠다. 본인이 사. 데리고 간 사람들. 그러면 되지. 여기 우리 이 자산은 내년도에 유럽을 가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 넘길 수가 없었어. 이 150만 원 이것도 사실은 1,000만 원을 딴 데서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 금액 생긴 거야. 얘들은 잘 모르지. 그리고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먹고 싶다.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얘들도 먹이고 여러분도 맛있게 먹고 그래. 그러고 돈 쓰려고 여기 따라왔지. 그냥 놀려고 따라왔어. 교육하고 돈 쓰려고 따라왔지. 나 진짜 아무도 반응이 없네. 아멘. 근데 이상하다. 황제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저기 있구나. 황제 뒤에 살짝 숨었지. 돈 쓰기 싫어갖고 숨었지. 그러니까 황제는 이게 엠퍼러야. 돈이 최고 많아. 온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황제 거야. 자, 얘들아. 그래서 이 세이난 전쟁의 마지막 흔적을 이게 바라보는데, 자, 퀴즈. 세이난 전쟁의 이 일을 목사님은 왜 크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말을 중시하는 일본인데 네. 일본인에도 내전이 일어났어. 와를 중시하는 일본 가운데 내전이, 야, 이거 내가 생각을 못했던 내용인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조금 해야 돼. 네, 500에는. 500엔. 아,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근데 솔직한 얘기하면 나 그 생각 못했어. 그 다음 또,
결국 그 한 가지 같은 길을 가던 두 사람도 마지막에 그 방법이 다르면은 그 서로 싸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힘을 합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르면 싸울 수 있다.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네. 또 굉장히 일리가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친구였는데 저기 뭐가? 친구였는데 적이 돼서 그것은 네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이 대답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빈거는 훌륭해. 지금 다 대답을 했으니까. 그 다음 또 왜 내가 김건우한테는 이렇게 창피스러운 얘기인데도 막 마음대로 할까? 나하고 얘하고 뭐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 상처 안 받아. 상처 받아?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기억하고 그러지. 말도 안 돼. 이 자식 말이야. 얼마나 말 안 되는지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골치 아파. 자, 그 다음에 또 사무라이 전문으로 싸우는 거 사무라이 전쟁으로 싸움 맞으면 야 이거 상당히 가까이 왔다. 이거 한 70%. 그 다음 누가? 또 얘기를 누가? 서남전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의미, 이것은 뭘까? 역사상으로 남겨져 있는. 이거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자. 뭐 성령 하나님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이가온 목사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답을 좀 찾아가 알려주세요. 좀 멀어졌어. 좀 자, 얘기를 해봐.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총백 칼 얘기했잖아. 총백 칼. 그래, 이거 뭐 비슷하지만 좀 멀어졌다. 마지막 내전을 뭐라고? 마지막 내전. 그게 마지막 내전이지. 이 내가 얘기해줬잖아. 이게 세이난 전쟁이 일본에서 일어난 마지막 내전이라고. 그게 뭘까? 이 세이난 전쟁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엇으로서의 그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요? 근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마지막 충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지막 충돌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이 반란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야. 왜냐하면 이 기관총하고 칼은 절대 싸울 수가 없다는 마지막 이 정서를 여기서 알려줘. 이게 총탄 자국이 그런 거야. 이 총탄 자국을 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지 마지막 내용 알겠지? 이 총탄 자국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수구 세력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본에서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끝났다. 이게 세인한 전쟁의 마지막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저항 세력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모두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 가자. 일본이 또 공기를 읽잖아. 이쪽 센 세력이 안 붙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센 세력에 관군 있는 센 세력에 딱 이렇게 붙어갖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그래갖고 함께 일이 이루어진 마지막 공지부가 사실 이 세이란 전쟁이 찍어진 거야.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 세이란 전쟁이 일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충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혁신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반발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 교회 중간에 나간 사람들도 다수 여러 명 있어. 내가 보는데 10몇 명을 될 거야. 사실은 뭐 혁신행하게 10몇 명을 이게 성도들이 이탈했다는 것은 뭐 그분들이 다른 교회로 간 거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있었어.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혁신을 하기 위한 이런 일들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헤게모니를 그때 확실하게 잡아버리지 아니하면 그 잔존하는 반발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 잊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 이슈와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가가지고 여기 내부에서 그 유물들을 모두 이제 볼 거거든요. 혁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박물관이니까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용히 물어보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저녁에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반드시 퀴즈를 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못 내면은 맞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든지 500엔이나 1000엔씩.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벌금 내가지고 딴 사람 돈 주는 거지. 나도 손해볼 수 없잖아. 그잖아. 나한테 주머니 맨날 돈 나가는데 나도 수입이 있어야지. 하연아, 못 맞추면 너 용돈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격려금을 주는 거지. 그렇지? 열심히 참여하고. 윤아, 알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니, 여기 이리 와가지고 뒤돌아서서 기념사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공격을 남긴 행정가인데, 이 오구포 도시미치라는 거는 유신 신걸주를 하면은, 이 오구포 도시미치의 이 사적과 지인들이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잠깐만이라는 사람과 막연한 친구야. 근데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이어져서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서로 죽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관련된 나라가 조선이야. 조선. 그 사이버 작가원이는 조선을 선택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무국구나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무국구 얘기가 맞았는데 서로 함께 공용을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는 사실은 사이버 얘기가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훨씬 맞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내용에 표를 이어받은 사람은 이수근 히로부미였어요. 이수근 히로부미는 조선을 이성국가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해 그런 걸 창시 개명이나 언어를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안 했겠죠. 이해가죠. 자, 여기 학생 목사님 혹시 추가 설명할 내용 있으면 추가 설명. 네, 여러분 이따가 이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도 볼 텐데, 지금 이 오쿠보 도시미치와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을 보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제대로 꼭지를 잡은 사람은 무슨 상금을 얼마로 할까요? 손에 네,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 원이야, 만 원. 보고 느끼는 점을 말하면 좋은데,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점, 그리고 오쿠보 도시미치의 이 동상, 여러분 이 오쿠보 도시미치 지금 이 느낌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느낌이야. 오쿠보 도시미치 하면은 이 느낌을 다 연상을 하거든.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하고 가면, 이제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셔서 힌트가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꼭지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맞춘 사람은 상금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구코가 했던 역할 잠깐만 설명. 자, 원래는 이 사람은 사이고 다카모리와 똑같이 이 동네에서 태어난 하급무사예요, 하급무사. 그리고 똑같은 고주에 똑같은 나이, 같은 나이로 같은 동네, 옆 집도 거의 이런 느낌이야. 이제 우리 인재집이랑, 아니다, 지금 바뀌었지. 우리 상준이 집이랑 지우집 같은 느낌인데, 우리 그런 느낌으로 같이 살았는데, 얘들아, 이 사람은 무사로서의 역량보다는 머리를 쓰고 행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거에 매우 능했고, 사이고 다카모리 목사 아까 말씀하셨죠? 어땠다고? 거인이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마드 나리아키라에게 발탁을 된 것도 이 하급무사들 씨름대에서 우승해가지고 쟤 누구야? 데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시마드 나리아키랑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둘이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었어요. 장단점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일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에 능통했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약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남자답게 무럭무럭 잘 자랐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메이지 유신 정부 때 이제 개혁을 하면서 크게 일어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해번 지연,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세금 제도를 다시 만든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가로서. 해번 지연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전라자수사, 경상사수사, 평양감사 이것을 바꿔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 경상도 도시사, 평양시장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꾼 걸 현재 지금 이해가고.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에도마쿠 시대 체제를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사츠마라는 이름이 카고시마로 바뀐 것처럼 지자체 이름을 싹 다 바꾸고 이 선 지역 구분도 다 바꾼 거야. 왜 바꾼 것일까? 그렇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고 새롭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바꾼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 사역을 못했어. 2년 동안. 여기에는 혁신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혁신에는 저항 세력이 있을 것 같을까? 있어요. 혁신의 저항 세력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제1번은 누구겠어요? 에도마쿠 시절에 지방의 다이묘들, 대장들, 시마지 나리아키가 대장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혁신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냐면 여기서 귀족시켜주겠다. 그래갖고 먹고 살만하게 높은 주기와 이런 것들 다 부어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거 해가지고 해벌치한다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반발하는 이런 거 노마를 시키고 인대와의 일이라는 기초를 갖춘 거예요. 근데 지역은 거의 비슷해.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해벌치한을 했냐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옛날에 잔재가 남아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좀 가져가시죠. 마지막 하나 있는데 2년 동안 폐범치연이 실현이 안 됐는데 5구 도시미치가 계획하고 행정계획을 다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심해서. 그런데 그때 누구 한 사람의 이제 은퇴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렇지 폐범치연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이버가 엄청 좋아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5국까지 죽었어요. 자, 갑시다. 자, 이쪽 옆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쓰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에 간 데가 어디겠어? 홍콩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아, 여기가 홍콩이다, 여기가 홍콩. 상하이 옆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그 홍콩, 그 다음에 홍콩에서 여기가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 그 다음에 여기가 아덴이지? 네. 아니, 미얀마인가? 해난이 어디냐? 이 얘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아닌데? 아프리카 여기. 인도 앞에 스리랑카. 그 다음에 봄베이. 그 다음에 여기서 홍해 옆으로 쭉 지나가지고 여기가 수에즈운하야. 여기가 아덴입니다. 아덴. 여기가 아덴. 이 아덴에서 장난감 취급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본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 장난감 취급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저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에즈 운하인데 이 수에즈 운하는 당시에 거대한 토목공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에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들이 지나가면서 입을 쩍 벌리고 놀랍니다. 이렇게 공사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지고 지중해를 쭉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 여기가 어디야? 마르타 회담. 마르타 여기 이탈리아인데 하여튼 여기 지나고 지브롤터 해역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브롤터 해역을 지나서 영국에 갑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사우스햄프턴. 그 다음에 여기가 런던이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잠깐 봐봐. 이쪽으로 쭉 지나가지고 보스턴, 뉴욕, 이렇게 쭉 워싱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는 저희가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명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죠. 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는 일들을 해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선생 어디 갔어? 예. 네, 여기부터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유학문화 사절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메이지 시민이 1868년도에 시작했는데 1871년도에 가가지고 3년도에 돌아옵니다. 한 1년에 10개월 정도 가는 유학문화 사절단입니다. 그때 이제 사이버 닭가버리는 남아있고 뒤로 닭가버리하고 그리고 오고 교수님 때는 이제 12개국을 순방을 해요. 그래서 외국 우물을 바꾸고 돌아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갔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사이고 닭가머리하고 그리고 오구 도시미팅 그리고 기도 스파이스하고 대립이 이제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는 정한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정한문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 일본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배우러 가고 그랬었지만 원래 목적은 불평등 조약을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중국들을 많이 박해했죠. 그리고 금조령 고차를 세워놨었는데 그 고차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와서 1873년에 했던 게 그게 이제 기독교 고차를 금조령 고차를 철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부재정부, 우수정부라고 합니다. 그 우수정부 기간 동안에
사이고 작가모니가 많은 얘기를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태권치연이나 이런 일들도 사이고 작가모니가 했던 그런 역할이 그런 거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 후보하고 힘이 맞지 않았던 거는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런 생각대응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고 사이고 작가모니는 가고스마로 돌아와가지고 후학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그리고 리더를 해가지고 5억 통치라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한차를 가면서 그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한국어로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체의 그 내용을 실제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그 시간을 좀 짧게 갖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세 군데 있으니까 네 군데 있으니까 흩어져가지고 돌아가면서 갈 거예요. 자, 안 읽은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 저녁 때 물어보면 다 들통나겠죠? 가든지 시장이 나겠죠. 그리고 가든지 시장 이제 개인으로 정한론에 관한 내용을 아까 그 정성 이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정한론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자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얘기인데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이고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매우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니까 혹시 설명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소화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공격당했을 때 도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에 36년 후에 이제 그 도시가 다시 다 새롭게 일어난 것을 기념하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보면은 밑에 마치 불판을 가릴 수 있지? 거기서 뭐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아마 그런 기념비를 여기 세운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거리예요? 시내 거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뼈에 있는 역사에 피해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다시 써도 다시 역사를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여기에 쓰인 거죠. 여기에. 그런 내용 안 써있으나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나 두부김치 진짜. 요시다 써있니? 요시다 써있니? 요시다 써있니? 그 소시련 하기시에 우리가 방문한 하기시에 통하촌 학당이라는 학당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 이제 유명한 교육기관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사스나범의 고주를 중심으로 나중에 메이지 시대 때 여기 이촌 학사라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그럼 고주가 이제 나중에 발전된 형태야. 그 명문 학교가 되는데 동경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학교가 되는데 그 처음 학교가 세워진 그 기념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썼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양력을 쓰잖아요. 그레고리역이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작성이 써있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은 그런 시계가서 모양이 나와서 인력이거든요. 그거를 양력으로 쓸 수 있도록 스마트 분석이거든요. 사스마 법만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양력을. 이 오구부 스미스는 학생 목사님이 설명을 했던 대로 모든 섬세한 수리적인 능력이나 이 학문에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일본의 기초를 세우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뭐 하는 거라고 했지? 세번치연 한 거라고 했지. 두 번째 내용이죠. 법제료를 먼저 쓰면 사탕을 쌓고 발전도 법을 제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세금제도를 개선을 하고 이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외국하는 일들의 제1번 내용 중에 우리는 보통 정신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잘 내는 게 외국하는 굉장히 특징이야. 세금. 목사님도 사업을 할 때 세금을 잘 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내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도 있으면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었고, 사이버 작가머리는 힌트를 잡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그 두 사람이 없이는 인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대략적인 오크보 토시미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고, 여기가 그 사람이 태어난 동네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큰 동네에서 사이버 작가모리와 오크보 토시미치를 살았다라는 이 사실이 이 카고시마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자존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태어난 집이 있었던 곳이 지금 없는데, 그거를 기념해서 세워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사이버 작가모리 집도 나올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를 꼭지를 잡고 있으면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보고 배운 것으로 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을 남겼는지 여기에 기록한다. 그 정신을 멸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세우는 것은 이 정신이 영원히 전해져 나중에도 살아남아 여기 이 창소의 사람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메이지 22년 3월 10일에 여기가 그 보디. 네, 그래서 그 사이버 작가머리하고 오버코 도시미치하고 그 북한인 해군 대장하고 여기 고주에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여기 고주의 특징은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없어요. 누가 선생님이에요? 선배. 선배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히 그런 일들을 지지를 해요. 일본에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방식이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것을 도제식으로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하세요. 네, 그 시마즈 가문의 영주 중에 그 마리아키라의 선조가 45년에 그 자기들 전에 무사를 들키는 정신을, 이렇게 저기 있는 하이쿠는 아니고 저걸 와까라고 하는데, 저것도 시예요. 저걸로 요약해서 만든 거야. 저거를 암송시켰어. 사실 47개. 47개를 암송시키고 그것대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 거예요. 기본 이념이 있었던 거지, 고시 가운데. 노래인데 시야. 시인데 언어 유지와 또 이제 그 은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알기 쉽게 47개를 외우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이제 저기에 하나하나씩 다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뒤를 돌아보세요. 자, 여기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전부터 전해오는 훌륭한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입으로 암송해도 자신이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 이것을 57577 이렇게 맞춰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 리듬을 느껴. 이 리듬으로 애들이 외운 거야. 이니시에노 미치오 키키테모 도나에테모 와가 오코나이니 헤즈와 가이나시. 이 리듬으로 외운 거야. 이니시에노 미치오 키키테모 도나에테모 와가 오코나이니 헤즈바 가이나시. 이 리듬으로 외워서 아까 그 뜻을 애들이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산 거야. 이게 플라이머리 넘버원이에요, 먼저. 가장 첫 시작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위가 이쪽 같은데? 아니, 이로예요. 옛날 통과입니다. 옛날 통과. 이로. 훌륭한 높은 건물 위에 사는 사람도, 가난한 건물에 사는 사람도,
그 사는 곳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야말로 존귀한 그리고 선한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노노 우에모 간유노 고야모 스무 히토노 고코로 니코소와 사카키 이야키. 이 리듬으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김서율만한 애들은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일본 애들도 의미를 몰라. 근데 계속 외워. 그러면은 나중에 공하영이나 검영만한 됐을 때 이제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읊어가면서 그대로 하는 거야. 선배들이 이것부터 가르칠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걸 추천시키는 거예요. 뒤로 갈까요? 네. 자, 이로하. 이거는 세상에는 오늘 일이 있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하면서 중요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아무 갈피 없이 내일은 없는 것처럼 자기 목숨만 유지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야 한다. 어제 오스타임 하신 말씀이네, 얘들아. 오늘 성실하게 실력을 키우자. 자, 여기는 서로 취향이 맞거나 닮은 사람들은 금방 사이 좋아지지만 이게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우리가 사귈 수가 있다면 학문이나 실력이 자기보다 뛰어나고 침착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삶에 분명한 교훈이 될 친구를 찾아라. 찾으라는 이러한 부처님이나 신이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다. 비겁한 것이나 잘못된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챙기해야 한다. 그 신은 어떠한 것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어떤 신학적인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여기에 부처와 큰또의 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왔는데 우리들로 이야기를 하면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 그 다음 이러한 오해. 아직 나는 잘 못하니까 배우는 거 하나도 대충 하고 그리고 포기해 버리면은 안 된다. 천 걸음도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뭐라 그러죠? 속담이 있지 아니하냐. 사형을 당하는 김대인들도 결코 정솔하게 재판하면은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도 있으면 또한 살리는 스타일도 있고 그것은 문주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꼭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여도 사고가 없도록 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10계명을 읽고 10점을 읽었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끊임없이 했을까요? 네. 성경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설교를 드려야 되고 자, 그 다음 끊임없어요? 지혜와 기술은 우리가 갖출 수 있어도 우리에게 짐도 되지 않고 방해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굳이 여기고 자기가 당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도리가 통하지 않고 법도 행하지 않은 란세라고 해서 쉬운 길로 가면 안 된다.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규율 짓는 것이 중요하다. 도둑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두려운 도둑은 귀와 눈부터 들여와서 눈을 미혹시키고 영혼을 빼앗아 간다.
마음의 입구인 귀와 눈을 늘 언제나 단속해야 한다. 듣고 보는 일을 주의해라.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듣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저 선악과를 봐라. 그랬더니 고함짓도 하고 먹음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탐스럽기도 하고. 자, 계속 갑시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윗사람이 말을 해도 처음 듣는 듯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겸손함의 시작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다. 자, 이제 마쳤어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자신의 쓸데없는 행위가 쌓여지면 점점 나쁜 습관이 되어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를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게 된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기도 있는데 비슷한 거. 이게 총 몇 개지? 47개 있을 거야. 여기에요? 조금 있네. 오, 약간 튀어나오니까 너무 자, 여기에 자, 고주에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잘했어. 은재야 정말 잘했어. 테크모니까 가난한 소스 있죠. 근데 문이 없잖아. 이게 원래 여기 이런 데가 아마 그 밀폐를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밑에서 보기엔 보수 이경비가 서 있고 여기 열면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좀 문이야. 네. 이게 문이야. 그리고 고주가 이 안에 보였거든. 네. 근데 오늘 지금 볼 수가 없어. 불패스가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불평,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 자, 우리들로 말하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불만이 저절로 생긴다. 학문은 아침에도 그리고 낮에도 열심히 해야 한다. 파도가 밀려와서 물이 차는 밤이 더욱더 조용하고 더욱더 사색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밤을 더 추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밤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적인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낮에도 공부하기 좋지만 밤에는 이제 여기 바닷가 근처니까 물이 차니까 그 물이 차는 것처럼 아마 사색도 찬다. 막 그런 뜻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를 만들어 놓은. 선한 사람도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 특히 친구를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그 개정해 나가는 것. 그 친구는 이제 거울이다. 그런 뜻으로 써 있어요. 네. 친구는 거울이다. 죄악의 씨가 되는 욕심에
맡기지 않았다라면은 그 길을 벗어난 나쁜 이름이 세상에 전해질 일은 없다. 반어법이야, 얘들아. 반어법이야. 나쁜 이름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무슨 뜻이야? 욕심에 자기를 맡겼다는 뜻이지. 네. 예의를 다하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에 하는 것이다. 사람을 얕보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인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된다. 비하하는 그런 것이다. 의미예요. 비하하는 것. 아랫사람이 주군의 흉을 보는 것은 먼저 그 주군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불평불만의 두 종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결코 주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혀서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원망을 뒤돌리면 안 된다. 네. 서로 보복하고 원망을 갖고 갚으면 끝이 없지 아니하냐. 고맙습니다. 이 땅에 명성을 남기고 있는 사람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명성을 남긴 사람도 마음의 본질은 똑같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예요?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남은 족적은 반드시 남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힘을 다해야 한다.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죽.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거야? 이름을 남기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무엇을 남기는 거야? 성경. 예수님은 누구를 남기셨어요? 제자들 사람을 이름 남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자, 예전부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교만한 길로 간 자 중에 벌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네. 서기에 가서 내용을 보고 여기 하나 더 있다. 저기 더 있네요. 자 여기 사람 인물들이지 전부 다. 네, 아까 저희가 본 유학생들. 유학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미로나 영국 외교관이나 아니면은 또 그 포도왕가요. 문부 교육부장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나? 교육부장. 살고 스무개 오고 살고 스무개 오고 오후고 사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났어. 이 사람도 이제 비쌈이 이 고마츠 닷대왁기 사람은 저깁니다. 그 유신 10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유신 10거래. 이 10걸도 있어요? 유신 3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10걸도 있습니다. 얘 두 명은요? 얘 시장이 지나 시장이. 심하잖아. 얘네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비싸비싸네. 살령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남아무기 사건이라고 요코하마 쪽에 남아무기 지역에서 영국인을 죽였거든요. 이카리스라고 이 사람을 죽인 게 원인이 돼서 영국에서 이 파티마를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양쪽이 다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때 이 가고시마에서 이제 깨달았던 게 이 영국의 화력으로는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한다. 우리도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영국을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주 그때 이 사람이 번주였었죠. 시마즈의 그 번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그 저기입니다. 그 동생이죠, 동생인데 나중에 이제 당주라고 하죠. 자기 집안의 당주가 됐던 사람. 이 사람 시간을 나야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자다머리 이 사람의 아빠. 사실은 실제 영향력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당주라는 건 자연으로 뜻해요? 아니요. 당주는 집안의 당주고, 네, 그리고 그 영주는 번주입니다. 번주. 갑시다. 그러면 자, 얘들아 돌아가자. 보여야겠다. 어디가 있어? 이거 건너가면 되니? 우리가 최초로 해군을 구성을 한 거지. 사촌 동생. 이름이 사이고 지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사이고 사건을 은퇴한 후에 얘가 그 거듭 거래가지고 형님을 데리러 오냐. 형님 오셔야 됩니다. 오크 도시미치 저기 건너편에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깝지. 직선 거리로 따지면 지금 50m도 안 돼. 맞아. 그래서 사이고야 하면서 맨날 놀러 온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집 옆에 그 사이고 주도라고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 나중에 해군대장이었어. 그리고 이 고주 후배 중에 소고 해하치로라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해군 원수가 또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말해도 일본 역사에는 엄청 유명한 네임드가 이제 4명이나 나옵니다. 같은 이 동네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관련이고 그 사건이랑 후보는 이제 후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여의도 사건을 김거는 그리고 후배 누구야 뭐 여인재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써있네. 크게 두들기면 크게 울리고 작게 두들기면 작게 울린다. 사람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야. 어디든지 맞춰서 할 수 있다. 자, 얘들아. 여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이 원수였다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 나라를 바꾼 인물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주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사이고다 카몬이라는 인물이 매우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어찌 생각을 해보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개혁을 이루었다가 그 개혁에 대해서 다시 반발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많이 어렵죠? 이것은 신념에 대한 자기 부인에 속하는 일이라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시 뒤집으려고 했던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반발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에 대한 이런 일들을 했지. 왜 그랬을까? 역사에 남으려고 역사에 남으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네. 자신이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자신이 죽어야 새로운, 그러면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죽어버리지 왜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어.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주려고. 뭔 정신? 사무라이 정신. 아, 사무라이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이긴 하다. 사무라이 정신을 개혁에는 반발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획에는 반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야? 자, 어른들의 참여를, 이건 아이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이다빈 이럴 때는 박사로 불렀죠. 이다빈 박사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그 공로가 자기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고 상당히 나름 논리가 있네. 자, 여기 우리 김명훈 집사님. 자기가 일을 내놓고 자기 부인의 일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자기를 가지고 죽었어. 자기 의가? 아, 그것도 새로운 관점이네. 우평 박사.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다. 예정론에 충실한 대표의 답변이네. 네. 그 다음, 오성원 집사. 자기가 목숨하고 메이트 유신을 일쳤던 원래 자기 뜻, 그 뜻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랬다. 오, 상당히 논리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동양사학을 공부를 한 우리 정하신 목사님 견해를 들어보죠. 아니, 그 전에. 민병환 이사님 어디 가요? 대답해야지. 네? 여기 빨리 대답이시라고, 대답. 왜 사이고닥하우리가 개혁을 해놓고 자기 개혁을 한 일을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냐? 자, 김원식 집사님. 김원식 집사님 다음에 민병헌 집사님 준비해가지고. 막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것은 전혀 역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전찬현 집사님. 질문이 뭐야?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 아니야. 그건 나름 일리가 있네. 그렇구나. 우리 정학신 목사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분이니까. 조금 치팅인데요. 제가 네. 아까 저기서 본 내용에 따르면 네. 원래는 이제 본인이 의도한 반란이 아니었고 네.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 제자들이 그 정부의 도발에 넘어가서 이제 발포를 해버리고 결국 내전으로 번진 건데 그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 말이 내 목숨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 자기가 원하지 않던 내전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게 내가 맨 처음에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두 번 다 고민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저기 아래에 기념관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실은 내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이고의 변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 일이 얼마나.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가 남긴 편지가 있거나 어떤 저술이 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그 내용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의 것이다. 이 내용밖에 없어. 이 내용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내 생각으로는 하고 목사님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있었던 남겨져 있는 진실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그 오북구 도시미치하고 정한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한론인지 가서 조선 정부를 설득을 하는 일인지 그것은 양 의견이 있어서 알 길이 없어요. 나는 후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후자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알 길은 없어요. 확실하게 알 길은 없는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수구를 냈던 일들과는 이 메이지 신의 이 개혁의 일들이 점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어긋나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본황 양에 대한 이런 일들, 이런 내용의 큰 가장 이슈는 이게 내 의견이에요, 여러분. 사이고 다카모리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대에 있어서 19명의 그 영국 그 유학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은 몇 명이라고 했지? 15명? 학생 15명. 네, 학생은 15명? 15명인데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일들은 이 예멘에 있는 아덴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그 식민지에 이 위기에 가가지고 저 부인들이 던져주는 동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하고 세웠던 이런 일인데 사이고가 그 당시 저는 이 사이고가 죽었던 일들과 관련해가지고 그 정한론과 그 다음에 그 동맹론에 대한 데서의 내용에서 동맹론에 무게를 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덤 때문에 동맹론에 무게를 실는데 이거 어떡하냐 생각이에요. 역사의 팩트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 지금. 팩트는 나와 있는데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죽이려라는 이런 의도보다는 조선과 힘을 합해가지고 열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구축하자. 나는 이런 일들로 개혁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조선도 깨워서 빨리 이 사람들 준비하게 하자. 그래야지 이 동북아의 문제에서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열강을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데 막 신식군대 만들고 이랬던 때지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오부쿠 도시미치는 아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 힘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로 미뤄보면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추구를 하는 정한론과 그 다음에 이 동북아에서 마태용 노릇을 하는 맹주 역할을 하는 이런 놈들과는 논지를 따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자기의 마지막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몰라. 나도 몰라. 답은 몰라. 사이고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답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경로로 사이고 다카모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총분영이 있던 자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은 여기서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꼭대기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차량을 운전을 해가지고. 자, 따라오세요. 엄마 도움만 받고 살았어. 세탁기 도우는 것은 너희들의 그 똑똑한 머리로 딱 30분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근데 두 가지 원인이 있겠지. 첫 번째, 네가 배우려는 의향이 없구나. 아니면 두 번째, 너희 어머니가 가르쳐줄 의향이 없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성훈이 너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 목사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네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순하고 착하신 너희 어머니 꼼짝 못하고 너한테 당했잖아. 너도 그거 인정해? 네가 인정 안 하면 곤란하지. 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근데 정작 너희 어머니는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고, 태어날 때 네가 태어날 때 엄마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했어. 그걸 산고라고 불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적지 않게 때로는 아이보다도 어린 너희 아버지를 같이 섬기면서 너를 키웠단 말이야. 쉽지가 않지.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게 홍성훈이야. 정말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똑똑한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펴보니까 엄마의 머리를 약 2배나 3배 정도를 능가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네가 사는데 유리하고 좋은 방법을 다 터뜨렸어. 그리고 엄마는 꼼짝 못하게 너한테 반론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왔어. 이제 돌아가면 너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 내 너한테 부탁했지. 너희 똑똑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고 준비된 이 모든 일들로 독립해. 알았어? 엄마한테 빨리 맡기지 마라. 너희 엄마 진짜 바쁜 사람이야. 그 다음 너가 혁신에 사실은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개인적으로 정말 전형적인 너 자신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말 캠프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정말 부탁했어. 근데 이제는 너가 숙제도 하고 너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역사를 많이 익혔어. 사실이지.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공부뿐만 아니라 빨래를 하는 거, 밥을 먹는 거, 이런 모든 문제들도 너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 엄마가 많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엄마가 냉장고에 준비해 놓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네가 엄마한테 얘기해. 이해가 가니?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네가 독립을 해야 너는 어릴 적부터 독립심을 갖고 공부나 또 너 자신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일들로부터 독립된 일들을 향할 수 있어. 이해가 되어지지? 목사님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너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무엇을 위하여 너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풍성은 부끄럽게 하려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 건 너도 알지? 부끄럽게만 하려면 너를 칭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결국은 네가 옛날에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칭찬이겠지. 왜 이거는 자, 언니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이 이렇게 홍성원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뭐라고? 선우야. 큰 소리로 말해봐. 들었어? 정확하게 세상이 왜 이렇게 언니 자격이 있는 거지. 언니는 그만큼 미리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에게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무슨 의도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너도 빨리 알 수 있기를 바래. 언니는 듣기만 해도 알잖아.
우사님이 그동안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모든 면에 승부가 다 됐어. 이제 스스로 모두 독립이 알았니? 공부도 독립. 네가 학교 가고 오는 모든 것도 독립. 엄마 도와줄 필요 없어. 알았지? 그리고 빨리 하거나 밥해 먹거나 모든 것들도 독립. 엄마 도움 받지 마라.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빨래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이 일을 제기하니까 엄마 도움 받아. 엄마가 딸을 위해서 밥을 해주겠다. 정성스럽게 말씀하시면 엄마 고맙습니다. 원래 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먹어. 알겠지? 그러면 엄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어? 안 그래야 되겠어? 큰 소리로 말해봐. 엄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알았지? 지금 목사님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너 분명히 얘기해. 알겠지? 거짓말하지 마라. 네 입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명 실천을 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 여기 와서 보니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말해. 얘기해봐.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을 모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번호 010-97-9733 02-0243 010-9733-0243 맞아? 목사님 플러스 8 이해해야 돼요. 국가번호. 인사해야지. 홍정, 너 제정신이냐? 엄마한테 감사한데 인사는 해야지. 마지막에 다시 전화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한국 발신. 그리고 무슨 목사님 시켜서 하냐? 네가 진심으로 네 마음으로 좀 하면 안 돼? 자식 말이야. 인사 못해서 다시 했어요. 엄마.
병원일로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형훈아, 너 정말 훌륭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네가 태도를 딱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네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이니까 창피하지, 속상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눈물이 나지, 목사님도 눈물이 나.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심이라고 말을 해. 너가 진심을 다해서 엄마를 이렇게 대하듯이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서 대하면 네 인생이 바뀌어. 엄마도 네가 진심으로 대하면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기뻐하시 부르시잖아. 지금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네 옆에서 그렇게 너를 진심으로 느껴지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데, 너가 전능하신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하면 너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믿을 수 있어? 그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해봐야 돼. 왜냐면 너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네가 극복을 하고 바꿨거든. 목사님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숙제를 하거나 그 과제를 이렇게 미루지 않냐고 정성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너에게는 정말 바꾸기 힘든 일이어서 너도 알지. 근데 그거 목사님은 너한테 꼭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꿀 수 있었어? 사실 목사님도 놀랬거든. 사모님은 나보다 더 놀랬고. 이거 어디 가있어? 나 이거 뒤에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래 있는 가족. 아래 있는 큰 소리로 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 뭐라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 하게 됐다는 걸 나도 아는데, 그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 일들을 언제 이걸 네가 결정을 하게 됐어? 수학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수학 시작을 할 때 사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그런 동기를 갖게 됐는데, 나는 사모님이 내 아내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있을지를 알아. 그분의 진심이 네가 좀 느껴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거 목사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내가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은 사모님이 열심히 좀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그때 하셨어. 그지? 근데 그 이전에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나 엄마나 아빠나 사모님이나 누구도 다 너에게 그런 얘기를 그때 했어. 그런데 그때는 안 했어. 근데 이때 사모님 말씀하실 때 너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너에게 원래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렇게 딱 들렸던 거 아니야. 우선 첫 번째,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졌어. 그건 사실 같아. 너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네 인생을 바꾸는 거야. 오늘도 넌 목사님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엄마한테 평소에 해오지 않았던 인사를 했잖아. 그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었고, 목사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사님도 눈물이 나왔어. 근데 그런 그 눈물이 나온 이 일을 너도 느끼고 목사님도 느꼈단 말이야. 그때 사모님 말씀할 때 너도 뭔가가 있었을 거야. 어떤 동기가. 그것이 뭘까? 한번 얘기 좀 해봐. 잘 생각해봐. 누가 물 한 컵 좀 주시네. 잘 생각을 해봐. 알 수가 있을 거야.
너가 얘기해봐. 처음에 하다가 시대를 줄여가지고 잠깐 쉬게 됐었는데 그때 좀 후회를 했었는데 사모님이 그때 열심히 하라고 하신 날 응원이 돼가지고. 아, 그랬어? 있어봐. 그러니까 그 주캠을 할 때 숙제도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사모님들을 격려를 해주셨지. 그럼 목사님들 꼭 기억해. 그런데 너가 그 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한 거야, 그치? 좋은 반응을 해서 아, 내가 그 얘기를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어. 그치? 목사님이 중간에 한번 물어봤어. 성훈아, 너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숙제를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 질문했던 거 생각나? 그랬더니 너가 그때 얘기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조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지금 기억이 난 거야. 사모님이 그때 나에게 격려를 해주셔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했어. 성훈아,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지도자. 전혀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안 되는데 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라. 너도 정말 그런 사람이다. 진짜 큰 지도자가 어떤 그 지도자냐면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배척을 하는데 이 지도자는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끌고 가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지도자예요. 오늘 그 강우성 성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국내에 굉장히 큰 그 목회자,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한 분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뭘 원해서 그런 질문을 했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많은 영혼을 섬기고 싶어서 당시에 최고로 큰 교회였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속으로 아, 저분이 노하우를 혼자만 갖고 있고 알려주지도 않네, 참 그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됐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여쭤봤어.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에게 여쭤봤던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글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구의 대답과 똑같아? 한경직 목사님 대답과 똑같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처럼 물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지, 그지? 형은아, 이해가 가? 너도 그렇게 바람처럼 물처럼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그러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누구든지 변명을 다 할 수 있어. 너는 변명할 건수가 많아. 건수가 많고 누구든지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건수야. 변명의 그 건수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 너에게 목사님 알아, 사모님도 아셔, 그지? 그리고 너도 알고 너희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너희 오빠도 알아. 너희 오빠는 너를 몹시 사랑하잖아. 왜 그러겠어? 그 일을 같이 겪어왔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런 거야. 너희 오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더라고.
너희 오빠는 심정이 착한 사람이야. 그러지?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탓하기만 하고 변명거리를 삼아. 그러면 그 변명이 아무리 타당해도 나는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거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일어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네가 해줄 말이 있어. 그럴 때 나는 교회에서 내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 쫓아갔다. 그분 예수님이야. 물론 도와주는 분도 있었지.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 교회 그 오가영 전사님도 그렇고 또 분반 선생님, 너희 분반 선생님 누구셔? 이재하 집사님? 이재하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시지. 그분도 너를 도와주셨지. 늘 기도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도움을 모두 받았는데 그런 분들의 도움은 뭐냐면 정말 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그것이 그분들의 가르침이고 오늘 내 가르침이기도 해요. 사모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모님은 너한테 수학 공부 시켜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치시겠어? 아니야. 예수님 잘 믿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사유적인 소양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 아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수학이라는 이 조그마한 내용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너가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그렇게 그 후미진 곳에 그냥 어떻게 눌려지냐 될 사람이 누구나 이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물론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따랐지. 목사님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너는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옛날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럼 너도 알지? 목사님이 너 숙제 안 해오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아? 그래서 방에 불려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여러 차례 혼났지.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잠깐 쉬어라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그리고 한 1년이 끝났지 거의. 그런 다음에 너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야. 주말 캠프 모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올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 그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혹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못 오고 그 어렵게 지낸 이 시간들을 목사님도 안타깝게 생각해. 근데 오늘 그 시간이 너를 살린 거야. 오늘 그 시간. 이런 그 형태로 이제 지내게 되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네가 깨달은 시간이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너의 생각을 정리한 것도 그 시간이야.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 광야에서는 살기 힘들어? 좋아. 살기 힘들어. 너도 1년 동안 주말 캠프 없을 때 광야 비슷한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정리를 해서 이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쯤 사모님이 너를 부르셨어. 그러지. 그때 수학도 못하고 역시 과제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예전 습관과 똑같이 주말 캠프 갔을 때 너에게 그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숙제를 못하고 계속 밀려오고 있었어. 그런데 사모님 내게 와서 성훈아 힘내서 이거 좀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너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 목사님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 왜 받아들였을까? 다른 때는 안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주말 캠프에 와가지고 계속 사모님이 지도를 하면서 숙제는 계속 밀려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사모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네가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딱 듣고 해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너에게 일어났어.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왜 그럴까? 너가 얘기해봐. 목사님 그게 궁금해. 곰곰 잘 생각을 해봐. 왜 그랬을까?
아주 그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 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번 주말 캠프를 이렇게 못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더 이상 주말 캠프에서 쫓겨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굉장히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면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에 너는 혼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 그러지? 근데 사모님이 그때 성훈아 힘내서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가 그 일에 대해서 의외의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를 크게 받았어. 목사님 얘기 봤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그날 저녁에 사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성훈이가 잘 한번 해보겠대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사모님 목사님한테 전해줬어.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지? 삶의 모든 것들은 있잖아 성훈아. 한 번 변화를 받을 때 그 변화를 받는 이런 일들을 엑셀레이션, 이게 뭐냐면 가속화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속화를 될 때 엄청난 변화를 겪어버리는데 그게 삶의 변화가 한번 느껴질 때 이 가속화가 되어진 일들이 아차해가지고 좀씩 늘어지잖아.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거든. 너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이 일이 되어질 때 너는 지금 가속화를 해야 돼. 가속화라는 건 뭐냐면 사모님이 소개를 하고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한번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만큼의 모든 것들보다 더 나아지긴 힘드는데 이제 이때 저분들이 정말 소개를 하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걸 의지하고 한번 그분 믿고 인생을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럼 너의 인생이 변해. 미워하던 사람들 다 사랑스럽게 변하고 그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내용이 변하고 하여튼 변하게 돼 있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시각이 딱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 이해가 가지게 돼. 성훈이가 진솔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상금 1,000엔 그 다음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매우 진솔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상금 1,000엔. 그래서 성훈이에게 2,000엔의 상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마지 나리아키아라는 영명한 군주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다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시마지 나리아키아가 다이묘로 재임했던 기간이 몇 년이지 아는 사람? 3년. 몇 년? 7년. 7년. 7년이었어요. 이 다이묘가 그러잖아요. 7년.